이윤의 타워 힐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신나고 재밌는 우리의 인생을 배우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cm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1cm 노력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로 이제 천간에 난조된 사주에 천간에 두 글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개의 에너지. 자, 오늘 임수 또 내일 이제 개수를 해서 천간에 10글자 난조된 상황과 그 다음에 한습된 상황을 이렇게 공부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수라는 이 에너지인데, 임수라는 에너지는 양수라는 굉장히 큰 물입니다. 자, 태평양 바다와 같은 물 또는 폭포처럼 하고 쏟아져 내리는 양이 큰 물입니다. 자, 개수라는 또 에너지는 음수로서 나무 피질 위에 있는 이슬 같은 물 또는 음지의 우물 속에 음한 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듯한 물. 자, 산속을 흐르는 작은 냇가 주위 뭐라고 표현하죠? 오솔길 주위를 이렇게 흘러내리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작은 물. 자, 음수와 개수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 임수일간을 이렇게 볼 때는 자, 물의 깊이가 예를 들어서 물일간을 볼 때는 물의 깊이가 있나 없나를 이제 먼저 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금이라는 일간은 특히나 이제 경금은 불이 있나 아니면 신금은 물이 있나를 먼저 보는 이제 그 어떤 법이지만, 자, 임수 같은 경우에는 물의 깊이가 얕느냐 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상황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임수라는 원래 이 일간의 임수의 이제 특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물이라는 에너지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노년기죠. 자, 하모니 끝자락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다. 자,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마음이 자애롭고 온화하다. 많은 사람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임수라는 에너지가 잘못 흘러갔을 때는 물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함이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라는 에너지는 특징적으로 본다면 지혜의 상징이다. 굉장히 지혜롭다. 자, 우리의 인생의 시절로 본다면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수라는 에너지 자체가 에너지를 보면은 마무리의 이렇게 종말이죠. 마무리의 기간에 수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놓여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생목이라는 수의 새로운 생명의 발화를 통해서 수라는 생명을 발화시키는 원초의 에너지를 가짐으로써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견하는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라는 것은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들 또는 어떤 생활,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주변에 어떤 에너지가 함께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해석이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자, 임수라는 이 에너지가 여자분인데, 임수라는 에너지가 미월이라는 여름의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자, 물의 여름이라는 계절은 굉장히 그 물의 기운이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건조해지죠. 증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미월이라는 계절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물을 도와주는 금이나 수의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주로 가면서 신미, 을미, 이모, 전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의 에너지는 보이지가 않죠. 일간이 나를 제외한 나를 도와주는 비경급제의 에너지가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장간 안에도 지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이 슬슬 되네요. 그죠? 수라는 에너지가 임수로서 굉장히 양수로서 깊은 물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긴 하지만 주변의 세력이 지금 이 수의 깊이를 올려주고 수의 어떤 에너지를 충만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에너지가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천간에
연간을 보니까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인성으로서 금생수로서 천간에 지금 에너지가 여기 신금이 떠 있습니다. 떠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지지에 전부 다 미토, 오화, 미토입니다. 전부 다 화가 들어있는 토에 화, 지장간에 병화가 들어있는 오화에 전부 다 지지가 하나의 에너지, 화의 기운으로 일기로서 똘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지의 땅 위에는 화기가 펄펄펄 끓어 넘치는 에너지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임수라는 에너지가 나를 도와줄 신금을 보니까 신금 자체도 특히나 신금은 은금으로서 불에는 취약합니다. 불에 취약하고 물에 이제 강하죠. 자, 그런 에너지가 옆에 이제 을목이라는 에너지를 또 만남으로써 을신충이라는 또 충을 당하면서 신금의 에너지가 거의 이제 기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형태만 있고 그 본 에너지 기는 사라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기가 지금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신금의 형상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금이 금생수가 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지에 전부 다 화토로서 화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몰려있고 또 이 시간에 보니까 정미씨로서 시간의 정화라는 에너지가 또 정미와 함께 이렇게 동조하면서 화기를 막 불러일으키고 있죠. 신금의 임수의 갈 길은 지금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그죠? 자, 을목이라는 에너지 자체도 이 화기가 많은 이런 상태에서는 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땔감 역할을 하죠. 불을 더욱더 지피 올리는 역할을 한다. 자, 을목은 또 간목과 다르게 뭐라 할까 이렇게 불쑤시개 어떤 엉겅기 같은 마른 거. 자, 이런 이제 불의 재료지만은 그런 이런 상태에서는 이 을목이 있음으로써 화기를 더 이제 올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많은 이제 이 화기 속에서 을목도 화를 지펴주고 모든 것들이 신금도 힘을 잃고 전체적으로 화의 기운으로 임수는 굉장히 큰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 보니까 특히나 여기 임수라는 약일간은 예를 들어서 천간의 약일간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신금, 경금, 임수가 이제 약일간이죠. 자, 약일간의 에너지의 특성은 아무리 주변의 새가 강하지만은 자기 본기를 놓고 그 기로 거의 아예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하지 않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양의 기운이라도 부득이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음의 기운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음일간을 보면 자, 천간에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입니다. 자, 이런 음일간의 특성을 보면은 아무리 음일간이 예를 들어서 일간이 정화일간 예를 들면 정화가 지지에 정사,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입니다. 정사로서 같은 이제 불에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죠. 동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같은 동주라도 새가 예를 들어서 주변의 새가 굉장히 습하거나 물기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나의 본 기운을 다 놓고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게 일간과 양일간의 극명한 차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양일간이지만 이 새가 화기가 너무나 지금 크게 작용하고 나를 도와주는 신금이 또 을신충으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종으로 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더라. 자, 쉽게 갈 수가 있는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토로서 종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여자분이 지금 화토로 종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모든 이제 해석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격 사주가 이제 난조나 한습이 된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데 자, 왜냐면 하나의 에너지로 이렇게 몰려버린 상태죠. 자, 몰려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중간한 이런 글자들이 종격이라도 깔끔하게 이제 종격이 되면은 나중에 대운이 이제 바뀌더라도 크게 이제 타격을 입지 않는데 이렇게 어중간한 글자들이 물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글자들이죠. 이런 글자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종으로 간다면은 나중에 대운에서 금수
대운이 올라올 때, 자, 이 기운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남으로써 종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아놓은 이 기운을 이제 다 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격 사주의 단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어떤 운의 행로가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종격 사주의 또 특징은 남편 인연이 특히나 여자들에게는 없다. 남편과의 인연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딱 몰려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건강상으로도 타격을 굉장히 받는 부분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토화로서 화토로서 지금 하나의 기운이 딱 몰렸기 때문에 수라는 에너지가 가장 큰 타격이 이제 중앙에 딱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수라는 기운이 이제 방광이나 요도, 임신, 어떤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하는, 자, 이런 이제 생명의 자리인데, 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종격이 안 됐을 때는, 그리고 종격이 됐다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관광 쪽이나 이런 생식기 쪽으로 굉장히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종격이라는 것이 대운이 하나의 에너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화토로 종이 됐기 때문에 화토라는 에너지로 종의 대운이 흘러간다면 이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인생이 펴인다,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이 크게 발복하더라. 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지금 대운이 역세 대운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신유술 해자축으로. 그죠? 인생이 거의 다를 지금 역세로 그러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종격이 됐지만은, 많이 이게 조금 안타깝네요. 대운이 이렇게 역세로 그러다 보니까, 29세 무술 대운에 요때는 이제 조금 괜찮겠고, 왜냐면은 술토 중에 화가 들어있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금대운, 수대운, 자, 이 대운을 흘러갈 때 분명히 이렇게 수기의 근기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수기의 근기들이 올라와서 이 종으로 맞춘 이 판을 깨버리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격이 되었을 때는 종격을 도와주는 에너지로서 대운이 쭉 흘러갈 때는 인생이 쫙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듯이 잘 풀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종격 사주가 이렇게 역세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잘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바뀌다든지 이럴 때는 인생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더라라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모든 것은 사주 밖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를 보러 가고 사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물론 좋은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거죠. 좋은 얘기를 들으면 참 행복하고 한마디로 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만 또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 기가 죽고 약간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사주라는 것은 참고 상황일 뿐입니다. 참고 상황이고, 자, 우리가 제가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도 이렇게 사주 공부를 부수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찰하면서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는 연월일치라는 이 에너지 속에 우리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내 주위의 모든 인연들과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통찰을 하기 위한 하나의 큰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이 사주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 인생의 참고입니다. 자, 이 사주대로 살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기대를 할 필요도 없죠. 이미 다 정해진 이제 한 판이니까. 자, 누누이 또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사주 밖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에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반신과 반수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사람도 동물도 아닌 신도 동물도 아닌 중간의 상태에서 언제든지 나의 생각 하나, 나의 행동 하나에 따라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는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중간의 삶을 사는 인생. 자, 그리고 인간이라는 표현은 또 사람 인자에 사익 안자를 써서
사람도 동물도 아닌 중간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중간자에 서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간절히 신성의 에너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끝이라 하면, 자, 사람의 신의 에너지, 신성의 에너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완성이라는 우리 사람의 전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인 완성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을 향한 노력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 자, 신성의 에너지, 신성의 완벽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반신반수의 삶의 중간자 살면서 굉장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고 나의 목표를 이제는 다시 설정해서 인간에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바운더리는 더욱더 이렇게 커져만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주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당신이 이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자, 이때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사업을 해도 되고, 이때는 합격할 운이 들어오고, 이때는 이혼수가 들어온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참으로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이제 단편적인 이런 학문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상담자, 내담자가 오시면은 분명히 그분들에게 사주 밖의 삶이 있다는 거,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해놓은 사주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그런 희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무속인에게 가든가 아니면 어떤 사주 또 철학하시는 분들에게도 가면은 나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어떤 구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개운이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 기운을 보충하거나 에너지 기운을 바꿔라, 아니면 어디에 조상에 빌어주고 조상을 편안한 데로 보내서 구슬해서 그 기운을 살펴줘야 한다. 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그것이 자, 한두 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젖어버리는 겁니다. 자, 마약과도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게,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조상이 힘들고 어렵고 갈 길을 못 가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막고 있다. 들어보면 일리가 충분히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 행동, 방향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자, 무속인들은 구슬해서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 자,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렵게 힘든 일이 맡길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구슬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자체 내에서 이제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학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인생이 이렇게 막혀서 힘들고 나의 조상이 나를 잡고 있고 조상의 그 어떤 원한이 아직도 우리 이 지금 현생을 살고 있는 이 자식들에게 남아 있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자, 그 당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개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족한 에너지를 당신에게 준다든지 해서 당신이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약발이라는 게 있죠. 약의 기운이 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발이라는 약에 의지해서 계속 어떤 한시적인 시간을 살고 매달려야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약의 기운이 환자를 치료하는 약의 그 어떤 한시적인 유효기간이나, 자,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철학을 하거나 어디에 어떤 상담을 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도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 또 물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나의 인생은 없고 이제부터 나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잠식당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하는 분들은 내담자고 왔을 때 물론 충분히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내 안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크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이제 철학이나 무속이나 여러 가지 종교인들도 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업과도 연결시켜서 가야 되지만은 자, 이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백과사전이 아니고 자, 그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틀어서 한 인생의 어떤 항로를 바꾸어 줌으로써 그 인생이 전전생을 살아온 모든 길을 완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 생에서의 축복만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더욱더 존경받고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으로 더 좋은 학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잠깐 또 다른 들을 샜는데 여기서 보면은 종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친 관계도 대인관계, 사람 관계도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격이 안 됐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제일 크게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이 화, 토입니다. 자, 물이라는 에너지에서 수국화. 그렇죠. 시어머니. 예를 들어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을 했다는 시어머니죠. 자,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토국수, 남편.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 거센 기운 때문에 이 여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절단이 나는 겁니다. 자, 종격이 안 됐을 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어머니와 예를 들어서 내가 다툼을 하고 막 싸웠다 하면은 남편이 절대로 내 편을 안 들어주죠. 자,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화가, 토가 정확하게 하나의 불덩어리로 합을 한 상태입니다. 오미로 여기서는 반합까지 이루어졌죠. 사오미 반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운을 한덩어리로 형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격이 안 됐다면 이 임수라는 여자가 막 남편 욕을 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털어놓고 인생에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자, 이 어머니는 절대로 듣지 않죠. 무조건 내 아들 잘났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종격이 됐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남편도 자, 관계가 좋더라. 좋은 남편이다. 좋은 시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무라는 에너지를 보면은, 임수에게 수생목해서, 자, 임수가 생해주는 이제 에너지입니다. 자, 그것은 식신상관의, 에너지죠. 자식이고, 또 자식이라는 인간의 그 관계를 떠나면은, 나의 직업이다. 나의 생활하는 활동의 영역이다. 활동의 상태다. 아니면 나의 직업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의욕들이다.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식상이라는 기운은 의식주를 주로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부분의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을목이라는 자체가 이 많은 학위에서 종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식도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더라 이래 되는데 종격이 안 됐을 때는 여기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거의 메마른 상태에서 을목은 죽어가고 있는 을목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신금이라는 에너지도 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기가 누구보다도 여기서 말라있다. 자, 을목도 지금 풀에 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목이라는 에너지를 보면은 항상 또 우리가 신경이나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뇌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격이 안 됐다면은 을목이 지금 굉장한 학위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정신분열, 조울증,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조현병,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이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종격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좋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마침 을신충으로 또 깨졌기 때문에 종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준 케이스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종격이 안 됐다면은 신금이라는 자체도 자, 어머니죠. 금생수로 해서 어머니입니다. 인성입니다. 자, 인성의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많은 특히나 은금인 물을 봐야지
제품이 되고 건강한 신금이 이렇게 많은 화기에서 이렇게 불행한 상황 속에서 자 여기에 임수를 전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존경이 안 됐을 때는 이 어머니에 대한 해석이 어머니 복이 없더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더라, 아니면 어머니가 어떤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이모일주로서 일간의 지지에 일지에 오화라는 걸 지금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천간에 보니까 정임 합목이 되었습니다. 정임 합이 됐네요. 자, 목은 안 되고 여기서는 화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이라는 에너지는 갈 수가 없고 자 여기서 정임 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임 합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 이모의 지지에 오화의 지지에 보니까 지장간에 변기적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지장간에서 암합을 하는 겁니다. 몰래 이제 숨어서 합을 하는 거죠. 자 천간에 이렇게 보이는 합을 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좋더라. 자 관계가 좋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장간 안에 정임합으로 자 정화 지장간 오화의 밑에 지장간 안에 정화 여기 천간의 임수가 이렇게 몰래 남모르게 합을 하고 있더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풀이를 하냐면 남편 몰래 또 다른 남자가 있더라. 또는 한 남자하고 오래 못 가더라. 자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이 일찍 깨지기 쉽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임수라는 에너지가 여기서는 대운이 지금 역수로 흘러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종격이 돼서 굉장히 귀한 사주가 됐지만은 대운이라는 이 에너지가 받쳐주지를 않는 경우입니다. 자, 사주를 이제 중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 부분을 맞추면 또 이 부분이 틀어지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완벽해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충이라는 게 또 날라오고, 자, 어느 날 합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합으로서 데려가 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곳곳에 많은 이제 함정들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구멍구멍 뚫려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가는 인생하고 이것을 전혀 모르는 인생하고는 또 다른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큰 이제 바다가 있다면, 자, 우리가 출발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향해서 큰 대양을 이렇게 헤엄을 쳐서 가는데, 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이라는 것은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연습해서 감을 익히는 게 아니고 감이 딱 올라오는 거는 한순간에 딱 붙습니다. 감이 붙는다고 표현하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도 그런 이제 경험을 다 합니다. 계속 연습해서 단계별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하다가 감을 딱 잡고 중심을 딱 잡으면서 바퀴를 돌리면서 이제 갑니다. 자 이때의 감 수영을 했을 때도 물에 계속 빠지고 물을 먹고 계속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을 겪으면서 순간적으로 부력을 느끼는 거죠. 딱 그 감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감을 딱 익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긴 이제 여정의 그 바닷길을 헤엄쳐서 가야 된다면 수영을 하는 감을 익힌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그 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바르게 모양을 취할 수 있고 또 가다가 물에 빠지면 다시 또 감을 익혀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감이 없는 사람은 계속 무한정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큰 이제 해오리를 만나거나 암초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무엇을 내가 기준점으로 잡고 걸어가야 되는지, 그 어떤 방향성의 감을 잡았느냐, 그 감을 잡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그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을 잘 잡았을 때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나는 모든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방향의 감을 잡은 사람과 방향의 감을 잡지 못한 사람은 자, 노력을 해도 허투루 하는 노력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알찬 시간을 보내면서 노력의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는 그런 어떤 희망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라는 이 공부 지금 하나 지금 개수라는 천간의 개수라는 에너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조된 사주, 한습된 사주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 두 손의 이 용기로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저뿐만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겁니다. 사주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 인생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닌 타인과 함께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한 그룹의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라는 것은 아무리 지휘자의 뛰어난 편곡이나 어떤 지휘 능력이나 각각 파트의 연주자들의 특별한 뛰어난 이 1대1의 기술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아름답게 울렸을 때 전체가 다 칭찬받고 전체가 다 행복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어떤 기쁨이나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다움이 더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눈에 띄어나게 아름다운 것보다는 다 함께 그 아름다움이 하나씩 모여서 이 지구에 크게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해보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사주 공부를 임수일간이라는 사주를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개수라는 천간의 마지막 이제 에너지입니다. 마지막 천간 개수 난조된 상황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목적으로 또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생이 어떤 길을 또 걸어가는지를 또 보면서 나의 또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연애 타워빌링이었습니다.